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몇 가지 예제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순열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마 오늘 여러분들 제가 살펴본 예제에서 이제 한 두어 개 정도만 더 살펴볼 건데 두어 개는 아니고 한 세네 개 정도 살펴볼 건데 그거까지 딱 보고 나면은 책에 아마 풀어야 될 문제가 되게 많을 거야. 오늘 아마 숙제가 60페이지가 넘어갈 겁니다. 그렇죠. 넘어가죠. 60, 와, 진짜 딱 69거죠. 일단은 전부야. 근데 말이 많아. 문제 숫자로 따지면 한 6, 70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경우의 수기 때문에 금방금방 구하겠죠. 어려울 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예제입니다. 일단은 여기부터 출발을 해보죠. 무슨 예를 한번 만들어 볼 거냐? 이제 순열이라는 거 배운 거 우리 팩토리얼 퍼뮤테이션 그리고 같은 것이 중복되는 애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용해서 첫 번째로 나오는 얘기들은 이런 거야. 무엇이냐면 묶음으로 묶이는 경우입니다. 자, 어떤 예냐면 우리 중학교 때 경우의 수 중에서 이런 예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문제들 풀다 보면은 이래. 아빠랑 엄마가 있고요. 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생이 한 명, 그 다음에 동생 2. 이렇게 5명의 사람이 있었을 거야. 근데 이 5명의 사람 중에서 5명의 사람을 지금부터 뭐 할 거냐? 일렬로 세운대. 근데 무슨 짓을 하게 될 거냐? 아빠와 엄마는요. 항상 이웃하게 서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새가 아니라 내가. 그러면 이렇게 이웃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웃이라는 녀석을 결국에는 묶음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한 명 취급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 무슨 문제로 바뀌냐? 4명을 일렬로 세우는 문제로 바뀌어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4팩토리얼이다 라고 딱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지. 근데 아빠랑 엄마끼리 어때? 자리를 바꾸지? 다시 말하면 아빠랑 엄마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마다 4팩토리얼이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아빠와 엄마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인 2팩토리얼을 다시 계산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묶음으로 생각하는 거. 알겠니? 그럼 자, 반대로 이 묶음, 이웃하게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로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 양 끝에 세운다라는 얘기도 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엄마랑 아빠가 양 끝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엄마랑 아빠가 양 끝에? 엄마랑 아빠는 무조건 양 끝에 서게 될 것이고 남은 인원들 3명을 가지고 일렬로 세우라는 얘기 되는 거지? 맞니? 비슷하지만 좀 다른 얘기야. 3명을 일렬로 세우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엄마랑 아빠의 위치는 어차피 양 끝으로 고정돼 있으니까 가운데서 우리들끼리만 자리 바꾸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뭐가 돼? 3팩토리얼로 계산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아빠와 엄마가 서로가 또 자리를 바꾸는 케이스가 존재하겠지? 아빠, 엄마 혹은 엄마, 아빠 순으로. 그래서 다시 이때 엄마랑 아빠가 자리를 바꾸는 2팩토리얼이 곱해지게 되는 경우로 생각이 된다는 얘기 되는 거지. 이런 식의 얘들이 첫 번째 묶음으로 묶이는 경우 그리고 그에 대한 응용에 대한 얘기들이야. 여기까지 되냐?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는요. 무엇이냐? 길찾기 문제예요. 길찾기. 다시 말하면 이거 그냥 최단거리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최단거리 문제.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가 되게 지겹게 봤었던 거 그리고 되게 쉽게 풀었던 거 이렇게 생긴 하나의 정사각형이 모인 직사각형 모양의 블럭이 있을 때 A라는 점에서부터 B라는 점까지 가는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찾으라는 얘기들. 우리가 어떻게 했어? 꼭지점마다 111 써가지고 더하고 막 했지?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무엇을 하느냐? 그냥 상황 자체를 가정하면 돼. 가로로 놓인 길이 몇 개야? 4개지. 맞니? 이 4개가 그냥 같은 길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길이가 같은 길. 오케이? 그리고 세로로 놓인 길은 또 몇 개야? 3개지. 맞니? 같은 길이구나.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를 만들어봐라. 이쁘게 한번 그려봐라. 한다면 가장 심플하게 그린다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최단거리가 되겠지. 맞니?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경우를 그려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것도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가도 되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뭐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야. 그지? 이때 주황색과 노란색을 비교해봐. 잘 봐. 주황색은 세로로 놓인 길 3번 가고 가로로 놓인 길을 4번 간 거지. 그리고 노란색은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가로야. 맞아요? 다시 말하면 뭐야? 가로로 놓인 길 4개랑 세로로 놓인 길 7개를
순서 바꾸면서 간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지. 맞아요? 세로와 가로의 놓인길을 순서 바꾸면서 가면은 최단 거리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놓인 길 자체, 즉 세로길하고 가로길에 나와 있는 이 길 자체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랑 같은 얘기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길의 개수가 총 몇 개야? 7개지. 맞아요? 가로로 4개, 세로로 3개니까. 맞아요? 그냥 요거 다 같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결국에 7 팩토리얼이잖아. 일렬로 세우면. 맞나요? 근데 가로로 놓인 길이 4종류가 똑같지. 그러니까 4 팩토리얼로 나누고 다시 세로로 놓인 길 3개가 똑같으니까 3 팩토리얼로 나눠서 실제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여기서 분명히 누군가는 의문을 가질 거야. 선생님 어떻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러지 않냐?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잖아. 정사각형 모양이 가정이 돼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냥 같은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적으로 풀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길의 개수가 P개다라고 나오고 세로로 놓인 길의 개수를 Q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P 플러스 Q라는 녀석의 팩토리얼이라는 녀석을 나눠주는 얘기야. P 팩토리얼과 Q 팩토리얼, 즉 같은 것이 존재하는 순열로 문제를 풀어버린다는 얘기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오는 얘는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함수를 아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 함수를 얘기했잖아. 함수의 개수 찾는 거 얘기했잖아. 원래 그거를 여기 묶어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따로 얘기하고 꼭 기억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그거를 했으니까 이제 세 번째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나머지는 니네가 생각하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세 번째 얘기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부터 되게 복잡해. 그래서 그 전에 먼저 하나만 물어보자. 이거 모르면 한 가지가 추가돼야 되거든. 난 이거 니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니네 혹시 A, B, C, D, E라는 5개의 문자를 가지고 사전식으로 배열하잖아? 그러면 제일 처음 나오게 되는 게 누구야? A, B, C, D, E지. 근데 만약에 내가 C, D, A, E, B가 몇 번째 나오는지를 찾으래.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풀어? 기억나냐? 기억나? 알았어.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사전식 배열에 대한 얘기. 자, 사전식 배열에 대한 문제 푸는 거는요, 기존에 나왔던 방법이 좀 응용되는 얘기들이야. 그래서 잘 보도록 해야 돼. 무슨 얘기를 하냐? 예를 들면서 그냥 갈게요. A, B, C, D 4개의 문자만 가지고 해보자. 오케이? 4개의 문자를 사전식 배열을 했을 때 배열식 20번째에 오는 문자 배열은 뭐가 될까? 이게 바로 문제야. 예를 들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생각해봐. 제일 먼저 A, B, C, D라고 이렇게 배열되는 것부터 출발을 하겠지. 이때 사전식 배열을 보는 1단계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맨 앞에 A라는 녀석을 고정했을 때 뒤쪽에 배열되는 A 말고 나머지 문자 있지? 이게 일렬로 배열 시에 몇 가지일까요를 찾는 게 출발이야. 그러면 뭐야? 3개를 일렬로 배열해라? 식으로 불러봐. 3 팩토리얼 이 새끼야. 닥쳐. 그냥 3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얼마다? 6가지가 되는 거지? 그럼 자, 이제 생각해봐. A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맨 앞에 B가 나오겠지. B가 나왔을 때도 몇 가지 나와? 6가지. 맨 앞에 C가 나오게 돼도 어떻게 돼? 6가지가 돼버릴 거란 얘기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D가 나오게 되고 A, B, C라고 이렇게 나온 애가 몇 번째가 되는 거야? 그러면 19번째가 되겠지. 맞아? 그럼 20번째는 D, A, C, B 이렇게 20번째에 배열되는 숫자를 찾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문자가 2까지 추가야. 오케이? 그러면은 처음 배열되는 게 2까지 오겠지. 그럼 일렬로 배열했을 때 3 팩토리얼이 더 이상 아니지. 맨 앞에 A가 오면은 4 팩토리얼이 된다는 얘기네. 그럼 몇 가지야 이거? 24가지. 즉 맨 앞에 A라는 게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뒷거는 다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 맞나요? 그럼 맨 앞에 A를 딱 배열했어. 그지? A라는 문자가 맨 앞에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다 24가지인데 우리는 20번째 거를 찾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다음번 문자인 B까지 고정을 해놓고 3개의 단위가 오게 되겠지.
이 세 개의 문자가 배열됐을 때 몇 가지인지를 다음번 단계로 찾는 거야. 그럼 몇 가지? 여기서 이제 3팩토리얼이니까 6가지가 돼버리겠지? 그럼 여기에 C가 와도 몇 가지? 6가지. D가 와도 몇 가지? 6가지. 맞아요? 그러면 18가지 근접하게 왔잖아. 그러니까 A에 2가 되고 B, C, D가 되는 게 몇 번째야? 19번째가 돼버리게 되겠지?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뭐야? A, E, B, D, C. 이게 바로 20번째 배열되는 애라는 얘기야. 이렇게 찾아 내려가는 게 사전식 배열에 대한 얘기야. 알겠니? 오케이? 야, 이거 모르면은 이것까지 얘기해서 하나를 더 한다 그랬잖아. 난 이거 알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해야지 제대로. 자, 이거를 원래 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이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출발을 했는데 이거를 의문을 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이 네 번째 지금부터 잘 봐. 이 네 번째가 수능에 제일 많이 나와. 교육과정에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에 제일 많이 나와. 그래서 알아둬야 돼. 뭐냐면 네 번째는요, 원순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로 염주순열이라는 얘기를 옛날에 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목걸이 순열이라는 얘기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같이 살펴보는 게 바로 네 번째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녀석들을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 하여 용어를 바꿨어.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 보니 이 염주순열이라는 녀석을 용어를 바꿔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팔찌순열 같은 소리가 있네. 매듭이 없는 목걸이로 바꿔요. 근데 진짜 바꿨어. 매듭이 없는 목걸이. 그럼 얘는 원래 있던 목걸이는 뭐가 되는 거야? 매듭이 있는 목걸이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딱 보게 됐을 때 매듭이 존재할 때, 매듭이 존재하지 않을 때로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혹은 목걸이다라고 그냥 얘기를 할 때도 있어. 그럼 그냥 목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매듭이 있는 목걸이를 생각해내면 돼요. 알겠니? 그리고 혹은 이제 이렇게 되겠지. 뭐 뒤에서 묶는 목걸이가 있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 매듭이 당연히 있는 거겠지. 그리고 우리 막 건강밴드 같은 거 이제 뒤집어 쓰는 거, 이렇게 끼우는 거, 건강밴드. 그래서 그 녀석들이 뭐야? 매듭이 없는 애들.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지금부터 차이점을 얘기해 줄게.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원순열이라는 녀석은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평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면.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면 한쪽 면밖에 보이지 않는 게 원순열이야. 근데 목걸이는 입체지.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지. 즉 위아래라는 면이 존재하는 게 목걸이와 염주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냐?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뭐부터 출발할 거냐? 원순열부터 출발합니다. 자, 원순열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문제로 응용이 되면 이런 얘기들로 많이 나오게 돼. 원탁을 줘요. 그리고 여기에 의자를 4개 배치합니다. 우리 5명이니까 5개 배치해볼까? 5개 배치해요. 그리고 우리 5명이 앉는 경우의 수를 찾으랍니다. 어떻게 찾으면 될까? 그러면 결국에 뭐야? 5자리가 있으니까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얘기 아니야?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5팩토리얼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여기 내가 앉았다, 여기 소원이가 앉았다, 여기 관우가 앉았다, 여기 다인이가 앉았다, 여기 승민이가 앉았어. 오케이? 근데 자리를 한 칸씩 그대로 옮겨. 그러면은 내가 일로 오고 이렇게 한 칸씩 그대로 회전한다는 얘기지. 그렇게 이렇게 그대로 회전하면은 같아 달라? 똑같지? 바보야? 똑같지? 한 번 더 회전해도 똑같지? 또 똑같고 똑같지? 그럼 중복되는 게 몇 가지 나온다는 얘기야? 자릿수만큼 나온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돼?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돼버리게 되는 거지. 맞나요? 맞니?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버리는 게 바로 원순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순열이라는 녀석은 n 팩토리얼이라는 녀석을 n개의 자리로 나눠라 해서 n-1의 팩토리얼이다라고 계산을 해. 오케이?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원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근데 이거대로 기억하면 헷갈리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 우리 5명 중에 제일 센 사람이 누구야? 나라고? 얘야. 내가 말하면 지지도 안 듣거든. 그래서 뭐 하느냐?
대장이라는 녀석이 분명히 존재할 거 아니야. 대장. 제일 센 놈. 대장. 그 대장이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아무데나 앉으면 돼.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아무데나 앉으면 돼. 내 자리를 뺏겼지. 그러면은 남은 자리 몇 개야? 4개지. 그냥 4개 일렬로 배열하면 끝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대장이 아무데나 앉고 나머지 인원들 일렬로 배열해라. 즉 원순열이라는 녀석이 등장을 하면은 대장을 하나 정해주고 대장이 앉고 나머지를 가지고 일렬로 나열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굳이 중복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해도 돼. 어때? 겁나 편해지지 이렇게 되면. 맞니? 그러면 이 원순열에서부터 이 겁나 편한 사실에서부터 응용 발전이 돼. 실제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겠어? 겁나 쉬워서 공식 외우고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거라 안 나온다고. 어떻게 응용 발전이 되느냐? 저기 있는 신승민 같이 안 하고 노는 애들을 위해 준비한 거지.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8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를 찾으라 그래.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이 문제 풀 때 겁나 복잡하게 풀어 제낀다고. 근데 이 대장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생각을 하잖아? 되게 쉬워져. 뭐냐? 대장이 아무데나 한 군데 앉았어.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몇 자리야? 7자리지. 그러면 그냥 7팩토리얼로 앉히면 돼. 오케이? 근데 잘 봐라. 대장이 여기 앉는 거랑 대장이 여기 앉는 거랑 같아 달라. 왜 달라? 회전하게 되면 똑같은 경우가 나오잖아. 근데 대장이 옆으로 여기로 옮겨왔어. 그러면 얘네 둘이 같아 달라. 달라지지. 왜? 왜 다른지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장의 이쪽에 니네 봤을 때 무슨 손이야? 왼손이야 오른손이야? 왼손이니? 왼손은 뻗어 있지. 근데 오른손은 꺾여 있다고. 이지랄로 서 있는 거라고. 근데 대장이 일로 오면 어떻게 돼?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대장이 일로 오면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같아 달라. 달라지는 모양이란 얘기야. 대장의 포지션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결국에 7팩토리얼로 배열하고 같은 자리에 있는 종류들만 찾아주면 된다라는 얘기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랑 여기도 또 같아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랑 얘가 같아지게 되겠지. 즉 대장이 어디에 오느냐? 4종류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 문제는 대장이 원래 앉고 4팩토리얼이지. 근데 어디 앉나 다 똑같지. 실제로 곱하기 1이 생략돼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되버리면 나누는 것 자체를 아무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대장을 먼저 앉혀놓고 나머지를 일렬로 배열해버리라고. 이러면 중복이나 뭐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눈으로 딱 보는 순간 답이 나와버린다니까. 그럼 자, 니네가 직접 해봐.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정삼각형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에 앉힐 거야. 앉히는 경우의 수 어떻게 찾을래? 6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일단 대장이 아무데나 앉고 나면 5명을 앉히니까 5팩토리얼이지. 중복되는 자리만 찾으면 돼. 여기랑 똑같은 게 여기겠지. 여기겠지. 그 다음 얘랑 똑같은 게 이렇게겠지. 그럼 대장이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종류? 그렇지. 끝이야. 이렇게 되면 개 쉬워진다고. 너네 이거를 나중에 배울 때 진짜 니네가 이걸 문제를 풀어봐야 알아. 진짜 풀다 보면 기가 막힌다 이거. 해설지에 나와 있는 거랑 비교하면 진짜 기가 막힌다고. 교과서 봐 이 새끼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기가 막힌다고 이렇게 설명하면 진짜 어디 가서 못 배우는 거다. 잘 들어더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순열은 요렇게까지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만이야. 원순열의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고? 대장이라고. 원순열의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고? 미쳤어? 내가 가르쳐줄게 병신아. 나잖아. 대장이 없게 되면 이렇게 중복되는 케이스를 찾아서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어때? 8팩토리얼로 안 치지. 그 다음에 중복되는 걸 찾아서 막 나눠줘야 되는데 미쳐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는 오히려 중복되는 게 뺄 게 아니라 나눈 다음에 빼고 난리를 쳐야 되잖아. 왜? 8팩토리얼로 안 쳤지. 근데 심지어는 얘를 원탁이라고 생각을 해놓은 상태에서 7팩토리얼로 안 쳤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꺾이는 자리들을 다 고민을 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골치가 아파. 그래서 그냥 대장 앉혀놓고 출발하라고.
그럼 자, 그 다음 염주순열로 가보자고요. 자, 선생님 편의상 염주순열로 쓰지만 매듭이 없는 목걸이 순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염주순열 같은 경우는 앞뒤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입체로 바뀌니까 목걸이들. 그럼 니네가 생각해봐라. 이렇게 안 쳤어. 뒤에서 봐도 이렇게 안 친 거랑 뒤에서 보면 이렇게 거꾸로 바뀌지. 맞아요, 아니에요? 좌우가 대칭이니까. 그럼 그거 같은 경우가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잖아.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염주순열은. 그렇지. 원순열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놓은 결과를 뭐 하면 된다? 2로 나누게 되면 결과물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야. 앞뒤가 똑같으니까. 앞뒤가 중복이다. 원순열로 계산하는 결과를 그냥 둘로 나눠버리면 염주순열 끝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가보자. 매듭이 존재하는 목걸이 순열이야. 그럼 이 목걸이 순열 자체는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다시 저쪽 원탁을 봐. 이거 그냥 목걸이라고 생각해. 시끄러워요. 그러면은 매듭이라는 녀석이 만약에 여기 들어왔다. 오케이? 이거랑 매듭이 여기 들어올 때랑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지. 그럼 왜? 매듭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대장 옆에 매듭이 있을 거냐, 대장 옆에 사람이 있을 거냐가 결정이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매듭이 있는 목걸이의 경우 매듭 자체를 한 자리로 취급해 버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n개를 배열하는 목걸이 순열이었어. n개를 배열하는 목걸이 순열이었으면 전체 자리가 몇 개로 불어나는 거야? 매듭 하나를 포함한 n 플러스 1개. 근데 실제로 계산할 때 그럼 어떻게 돼? n으로 해서 하나 대장 하나 안 쳐놓으니까 남은 자리 n개잖아. 그리고 나서 목걸이니까 둘로 나눠 버리게 되는 거라고. 얘도 목걸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안 돼? 되니? 즉 이 매듭 자리를 한 자리 취급을 해서 전체 개수가 어떻게 된다? 플러스 1이 돼버린다. 이해되니? 그래서 가장 근본이 되는 건 누구야? 원순열이야. 원순이 제일 중요한 누구? 대장. 대장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염주와 목걸이로 바뀌게 되면서 추가되는 경우는 뭐야? 앞뒤가 중복이라는 얘기지. 즉 뭐야? 앞뒤. 양면이 존재하게 된다. 양면이 중복이 되는 거. 여기서 양면이라고 했다고 다른 단어라고 생각하지 마. 양면이야. 양면. 앞뒤. 앞뒤라고 하면 또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는데 이게 뭐야 또 이럴까봐 앞뒤라고 하는 거 양면이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지? 앞뒤가 중복, 매듭은 한 자리 취급. 매듭 하나가 자리를 하나로 플러스 되는 거. 이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이지? 되니? 알겠니? 모르겠니? 알겠니? 여기까지 해서 요 요령들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끝납니다. 되나요? 오케이. 승민아, 저거 좀 꺼줄래? 튀어나온 버튼 누르면 돼요.